어쩌면 저렇게 여유롭지?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어도 마감이 코앞으로 닥쳐도 큰 병 앞에서도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 한 번쯤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시죠? 모두가 허둥지둥 서두르는 와중에 밤하늘의 별처럼 혼자 고요하게 자기만의 페이스로 움직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타고난 성격일까요? 심리학은 대답합니다. 여유로운 사람과 당신의 뇌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요. 하버드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자기 사이에 한 뼘의 공간을 둔 사람이다. 당신과 여유로운 사람의 차이는 딱 이 한 뼘의 공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당신도 그들처럼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여유를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여유로운 사람은 웃고 넘기는데 당신은 밤새 잠을 뒤척이는 걸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넷이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다를 떨다가 한 친구가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너는 참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 다들 웃었습니다. 별 뜻없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건가?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문장이 천장에 써 붙여진 것처럼 선명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는 그 말을 듣고도 맞아, 나 좀 걱정이 많지 하고 웃어넘긴 뒤 5분 만에 까먹었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보통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털털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잘 상처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크로스 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감정조절 이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스 교수에 따르면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여유로운 사람은 감정이 완전히 폭발하기 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를 조용히 돌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풍 망했다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오랜만에 집에서 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비를 통과시키는 마음의 렌즈가 다른 거예요. 여유로운 사람이 가진 건 묻어난 성격이 아니라 이 렌즈를 조용히 돌리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렌즈를 돌리는 능력이 정말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건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만한 크기의 부위가 있어요. 이곳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곳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 반응이 바로 편도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뇌의 맨 앞쪽, 이마 바로 뒤에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곳이 편도체의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5년 더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불안 수준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도체는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예요. 상처되는 말 한마디, 불안한 소식 하나에 거대한 파도가 확 밀려옵니다. 그런데 전전두엽 피질은 그 파도 앞에 서 있는 방파제예요. 파도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파도의 힘을 한번 꺾어줘서 해안까지 도달할 때쯤에는 잔잔한 물결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이 방파제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같은 파도가 와도 방파제를 지나면서 힘이 한번 꺾이니까 휩쓸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나는 방파제가 약한 뇌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방파제는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하버드 대학의 뇌영상 연구 하나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 연구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유로운 사람들이 감정 앞에서 보이는 그 특유의 태도, 그 태도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유로운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감정을 잘 참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 교수가 저서 이모셔널 어질리티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유로운 사람은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능력을 인지적 탈용합이라고 부릅니다.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치료 분야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불안한 감정이 찾아오면 그 감정에 완전히 빨려 들어갑니다. 나는 불안하다. 가 곧 내 전부가 되어버려요. 이건 마치 경류에 빠진 것과 같아요. 물살이 너무 세서 위도 아래도 보이지 않고 그저 휩쓸려 갈 뿐이죠. 그런데 인지적 탈용합이 일어나면 경류 안에서 갑자기 강둑 위로 올라선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물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강둑 위에서 그 흐름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나와 물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겁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감정과 나 사이의 한 뼘의 공간, 기억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가진 비밀은 감정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의 이 공간을 확보하는 능력이에요. 이 공간이 생기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경류가 아니라 내가 강둑 위에서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밤새 뒤척였던 그 밤, 혹은 사소한 일에 하루 종일 자신을 탓했던 그 순간, 그때 당신에게 부족했던 건 강한 멘탈이 아니라 바로 이 한 뼘의 공간이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여유로운 사람의 뇌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사라 라자르 박사 연구팀은 2005년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꾸준히 마음 챙김 명상을 해온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두꺼웠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차이가 나이 든 참가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보통 전전두엽 피질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데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 변화가 상쇄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방파제, 기억하시죠? 감정의 파도를 한번 꺾어주는 그 전전두엽 피질이 실제로 훈련을 통해 더 두꺼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방파제에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이 뇌도 반복된 연습을 통해 파도를 견디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의 뇌의 구조가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예요. 여기서 솔직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방파제를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파도가 쉴 새 없이 몰려오면 결국 지치게 되거든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신경회로가 있는데요. 이 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하는 일이 주로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회로가 하는 일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잔파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사건이 없는 날에도 이불 속에 누우면 어디선가 슬금슬금 파도가 밀려오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이 회로가 만들어낸 파도입니다. 여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파도를 멈추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파도는 멈출 수 없어요.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니까요. 차이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속도에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지금 또 파도가 오고 있구나 하고 빨리 인식해요.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 파도에 휩쓸릴지 방파제 위에서 바라볼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밤마다 끝없이 밀려오는 그 생각의 파도,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연습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방파제를 쌓을 수 있는 걸까? 앞서 말씀드린 과학적 연구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 안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가 있어요.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팀이 2007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감정에 단순히 이름을 붙이도록 했더니 편도체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불안이구나. 이건 서운함이구나 라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뇌의 감정 반응이 가라앉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명명학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밀려오는 순간 지금 이 감정의 이름은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나와 감정 사이의 관찰자의 시선을 만들어줍니다. 경류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문득 강둑 위로 올라서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구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에단 크로스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을 발견했어요. 2017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1인칭으로 말하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톡톡아,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3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감정적 반응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줄여줬다고 합니다. 뇌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3인칭 자기 대화는 별다른 인지적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이건 마치 자기 인생을 영화처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힘들어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거는 순간 나 자신을 바로 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밤에 이불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조용히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톡톡아, 괜찮아. 지금 네가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 한마디가 감정의 경류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이 너무 빠르게 밀려와서 이름을 붙이거나 자기에게 말을 걸 여유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심장이 먼저 뛰고 숨이 먼저 가빠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 순간. 그럴 때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느린 호흡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의 긴장 반응을 가라앉힌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들이쉰 것보다 더 길게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에서 8초 정도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이걸 서너 번만 반복해도 뇌에 지금은 안전해 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감정이 갑자기 밀려올 때 복잡한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이 숨 하나를 쉬어보세요. 몸이 먼저 가라앉으면 마음도 따라서 가라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하버드의 데니얼 웨그너 교수가 1987년에 발표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참가자들에게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지시했더니 오히려 흰 곰을 더 자주 떠올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하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여유로운 진짜 이유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왔다는 걸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결국 여유라는 건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한 뼘의 숨쉴 공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기를 3인칭으로 바라보고 깊게 숨을 내쉬는 작은 연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당신의 뇌는 이미 그 공간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그 첫 번째 알아차림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당신이 그동안 남들보다 쉽게 흔들린다고 느꼈던 것,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사소한 일에 밤잠을 설치던 것, 그건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한 뼘의 공간을 두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유로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밀려올 때 그 파도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짝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오늘 우리는 확인했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방파제가 됩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또 생각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조용히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톡톡아, 괜찮아. 이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파도의 높이를 낮춰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의 파도가 가장 거세게 밀려왔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여유를 지키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그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당신은 고칠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감정과 나 사이에 숨 한 번 쉴 자리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는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